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오수영입니다. 프로필 사진이랑 제가 지금 실물이 일치하진 않지만 유일하게 여자 강사이기 때문에 뭐 찾기는 어려우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PPT가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로셔 보면서 조금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앞에 개념이 연결되는 순간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라는 이런 어구를 썼는데요. 저는 수학을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전공이 수학 교육입니다. 수학과가 아니라 수학 교육이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력을 일단은 PPT가 조금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자, 이제 이력을 보시면은 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서울고, 그 다음에 경기고, 자, 과중 있는 학교고, 하나고는 이제 전사고죠. 자, 그래서 요런 학교들에서 제가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를 해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개 강사로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이런 거를 막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서 아,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구나. 뭐 교사들의 선호도 같은 것도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가져와요. 저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은 너 이거 8점 중에 2점이야. 그럼 정확합니다. 왜? 서술형을 제가 채점을 해보고 서술형 채점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식을 써왔으면 이거는 2점짜리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의 채점 기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이제 그 인간 강사로서도 또 재직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공수원 공수투를 주구장창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맡게 된 수업은 공수원 공수투 기본 플러스 응용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공수원 공수투의 중요성은 아까 고영철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수학의 뼈대가 됩니다. 이 뼈가 그런 거예요. 뼈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대수 미적분에 필요한 기본 연산과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고 당연히 연산 내용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풀고 본인이 체화를 시켜야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느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대수미적분이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니들이 풀어야 돼. 공수원 공수투는 니들이 풀어가지고 빨리 실력을 늘려야 돼.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가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그 구구단을 잘 외운다고 해가지고 곱셈 잘하나요? 곱셈을 많이 해봐야 그래야지 구구단도 빨리빨리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풀어봐야만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이 특강 공수원 공수투 특강을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수업 대상 및 목표인데요. 공수원 공수투가 당연히 처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 한 학생들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공수원 공수투 안 한 학생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근데 공수원 공수투를 배웠다고 해서 제대로 된 로드맵이 그려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작년에도 이게 이란 수업을 열었었는데 학생들이 그 중3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번 했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수학 강사가 가르치는 공수원이랑 그다음에 고등 전문 강사가 가르치는 공수원 공수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내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달라요. 아니, 초등학생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강사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딱 요 정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서 고등학교 내신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원 공수투에 제대로 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학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뭐 저런 추상적인 표현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기갓길에 센 공수원 공수투를 사가지고 아이에게 풀려보세요. 그러면 B단계에 A단계 말고요. A, B, C 단계가 있는데 B단계에 대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 문제들을 풀려봐서 60점 미만이다.
그러면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센 비단계입니다. 대표 문제 풀려서 우리 아이가 60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거 점수 엄마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못 푼 거야. 나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게 대표 문제 60점 미만이면은 대수 미적분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이고 내가 이 대수 미적분을 선행을 했다라는 그런 만족감만 줄 뿐이지 아이가 그거를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수업 자체가 이제 교재가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자체 교재가 고교 내신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중3이잖아요. 내년에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야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네가 지금 이거 문제 이렇게 조금 풀어가지고 되겠니? 뭐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고교 내신 기출에 이제 맛도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수업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굉장히 길죠. 근데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각 회차에 맞는 개념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 설명이요. 단순하게 뭐 다항식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식의 개념 설명은 아니고 그런 식의 개념 설명은 당연히 합니다. 공수원, 공수투가 처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개념 설명에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의 개념을 응용을 시키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설명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등 전문다운 그런 고등 내신에 맞는 그런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원, 공수투는 배우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2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는 무조건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저는 클리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클리닉을 하면 애들이 저 오늘은 결석할게요. 뭐 이러고서 가요. 그런데 클리닉은 참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수원, 공수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날 배운 거 그날 다 처리하고 간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이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친구들도 다 이렇게 문제 풀고 있고 그러면 되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해요. 물론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몰입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고교 내신 기출로 구성된 교재로 그리고 고등 전문다 이제 명쾌한 개념 설명 및 마인드맵 정리로 흩어진 개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제 수업 공수원, 공수투 특징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공수원, 공수투 이제 기본 응용 단계를 하게 되면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학생이 작성을 한 건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냥 백지로 주거든요. 이거를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무슨 내용이 있었잖아. 그거를 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봐 해가지고 매 수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뭐 2차 시수업에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이 종이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1차 시수업을 하게 되니까 11장의 종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어서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는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막 쓰라고 하면 누가 수학을 써서 공부해. 막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데 모아서 주니까 마지막 날에 결석했던 학생이 저 이거 받으러 왔다고 멀리에서도 이거 받으러 왔다고 이거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이 종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한눈에 가시자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요. 이게 딱 내용이 구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있고 무슨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이를 애들한테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원, 공수투 뭐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뭐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데일리 리포트를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아까 밀착 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애들한테 이렇게 제가
뭐 제가 쓴 게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1대1로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다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클리닉에 뭐 조교만 들어와가지고 이거 굳이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앉아서 야 질문해 이러지 않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면서 애들이 질문하지 않는 학생도 일단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학생의 단점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이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솔루션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제 특강 시간표고요. 공수원 기본 응용이고요. 공수2 기본 응용이고요. 공수원은 월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2는 화목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많이 대치동에서 보내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판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특강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판서 수업이기는 하지만 특강의 장점은 그만큼 진도를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목표한 기한 내에. 그러면 못 따라가는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개별 맞춤 수업이 또 저녁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 못했다. 그러면은 월화목금 6시부터 10시까지는 1대1로 수업하는 그런 수업이 제가 정규반 시간표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된 수학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수학 강사 오수영이었습니다.